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7월 12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까 투자하실 때는 꼭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비트코인 조정장 도대체 어디로 향할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이 와서 단기적으로 이제 패닉에 빠지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 비트코인의 지금 시장 조정이 왔다고 해서 끝난 거 아니니까 좀 마음의 여유 가지고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D4RK 에너지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이 트레이더이자 분석가이신 분의 분석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번에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로 항상 이렇게 좀 나눠서 보는데요. 우선 첫 번째 시나리오 보도록 하고 두 번째 시나리오도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시나리오는 조정이 이제 1, 2, 3로 해서 A, B, C 패턴으로 해서 조정이 나오는 패턴인데 결국에는 블리시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상승하는 흐름들이 결국엔 나올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조정 보이고 두 번째 12,800선 정도의 반등을 했다가 한 번 더 조정을 보여서 11,500선 11,600선에서 11,500선 가까이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해서 상승하는 흐름들이 여기에서 이제 불리시하게 강세장으로 전환되는 흐름이 첫 번째 시나리오예요. 불리시 시나리오라고 해서 이게 한 40% 정도의 확률로 이게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고요. 두 번째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가지고 여기 $10,000 이하 여기 선까지 다시 한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미 베어리시 그 시나리오라고 했어요. 이거는 이제 좀 조정이 깊게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베어리시가 아니고 세미 베어리시라고 했어요. 그 이제 조정이 일부 절반 정도 이제 조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저점 찍었던 곳을 다시 한번 찍는 형태로 바라보고 있고요. 결국엔 여기를 찍으면 다시 한번 또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000 지금 230달러 선에서 12,800달러 찍고 거기서 조정 한번 더 보여서 11,800달러 선 그리고 11,500달러 선 찍고 다시 한번 9,800달러 선 정도가 다시 온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파동으로 4파가 여기서 이제 완성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고. 그래서 4파가 여기서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5파동 그 엘리어트 파동 5파동으로 이제 상승한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D4RK 에너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큰 장 흐름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도 아직 불리시 장은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앞으로 더 하락을 하더라도 비트코인은 여전히 큰 그 흐름으로 봤을 때에는 강세장이다. 여전히 불리시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할 부분까지는 아니다고 이 D4RK 에너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큰 장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의 이제 조정 폭은 일부 나오는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데이비드 웨이브라는 이 분석가의 분석도 있는데요. 우선은 지금 이제 이 데이비드 웨이브는 200주 이동평균선과 그리고 MACD 이동평균수렁 확산지수 등이 이제 기술적 분석을 근거로 해서 비트코인의 랠리 열기를 잠시 식혀가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랠리가 계속 지속되었었잖아요. 근데 그 랠리의 열기를 잠깐 쉬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비트코인이 포문선 랠리 동안 오른 만큼 조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연말에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바닥을 친 후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다 라고도 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래프 상승하는 흐름에서 조정이 한번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여기서 좀 쉬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계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골드버그 원이라는 이 트레이더도 지금 상승하는 흐름에서 이 레인지, 그 조정장의 이제 범위를 지금 확인하는 과정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은 여기에서 이제 그 수렴하는 형태, 그래서 이 가격 범위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는 1,500달러 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13,200달러 선, 그리고 여기에서는 좀 이제 조심해야 될 아래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선에서 이제 움직일 가능성을 지금 염두에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격 범위를 지금 이제 조정 그 지지선과 그리고 저항선을 확인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수렴하는 형태들 좀 갈 것으로 예상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바이낸스 CEO 암호화폐 시장이 1000배 이상 성장할 것이다 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바이낸스 CEO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좌우창펑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산업과 가격이 1000배까지 상승할 것이다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제 주장의 내용들 조금 자세히 보자면, 향후 1000개의 블록체인과 100만 개의 토큰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우리는 토큰 시장에 매우 집중하고 있다. 바라건대 우리는 빅 플레이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산업과 가격은 확실히 1000배 더 커질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이낸스의 입장으로서는 시장이 커가는 걸 기대하면서 지금 가야죠. 바이낸스는 거래소니까요. 그리고 더 많은 코인들이 나올 것이라고 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 많은 코인이 나올지 아니면 코인들이 또 줄어들지, 요거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1000배가 커질지, 10,000배가 커질지, 100배가 커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확장하는 거, 성장하는 부분들은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데, 이게 몇 배라고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모르겠어요. 이걸 명확하게 알고 이렇게 측정하기는 어렵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미래에는 이제 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바이낸스 코인의 가치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BNB에 더 많은 유틸리티를 추가하는 등 BNB를 중심으로 활성화된 생태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NB 쪽에 이제 힘을 실을 것으로 계속 보여져요. 그러니까 바이낸스는 결국에는 BNB, 그 바이낸스 코인하고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바이낸스 BNB 코인을 굉장히 앞으로도 밀어줄 것으로 여겨지고요. 이제 수익이 나면 아무래도 BNB 쪽에 투자를 계속 할 것으로 앞으로도 기대가 되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자오 CEO가 어떤 회사든 어떤 코인이든 그것이 스캠이 아닌 한 암호화폐 산업에 들어오는 것을 항상 환영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환영하겠죠. 자신의 거래소니까요. 거래를 많이 하면 할수록 자신에게 이득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한 말이고요. 이 부분은 참고적으로만 보시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의 지금 가격 흐름들 전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흐름 예측들이 있는데요. 비트코인 전체적으로 지금 위클리로 봤어요. 제가 그 주봉으로 봤을 때의 사이클인데요. 전체적으로 2015년도부터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2019년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조정 보시면은 굉장히 큰 조정 같지만 이 주봉으로 보면은 정말 이 작은 일부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 상승 흐름에 이 정도 떨어진 겁니다. 이 정도.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으로 봐서는 아직 큰 조정까지도 아니에요. 어찌 보면 큰 조정은 이런 게 큰 조정이죠. 정말 크게 나왔던 거. 이게 진짜 두려운 조정이지. 이 조정은 상승을 한 것에 대한 일부 이제 그 어느 정도 쉬어가는 흐름들 정도라고 보여지는 그런 조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재미난 거는 여러분들이 좀 참고할 만한 지표가 뭐냐면
20일 EMA 선이에요. 근데 과거에 20일 EMA 선이 신기하게도 이렇게 이제 21일이 아니고 21주 EMA예요. 그러니까 21주간의 이동 평균인데요. 이 최근에 그 가격이 좀 더 비중 있게 다뤄진 이동 평균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일 이동 평균선, 그냥 MA는 전체적인 평균이에요. 21을 똑같이 평균을 내서 최근이나 21일 전이나 비슷하게 가격을 낸 거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20일 EMA 선이 조금 더 이 지지가 좀 더 명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이제 지지를 받는 선들이 20일 EMA 선에서 지지를 자주 받았죠. 여기도 지지를 받았고 여기도 지지를 받았죠. 그리고 여기도 지지를 받았고요. 그래서 꽤 이 신빙성이 있는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2015년도과 2016년도에는요. 그러면 2019년도에도 이게 작용을 할까 하는 거죠. 20일 EMA선이 여기서 이제 지지선이 돼서 여기서도 지지를 받고 올라갈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볼 만 하겠다라는 지표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이평선과 이격도가 크면 어느 정도 이 이격도를 조정하는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과거에서도 이렇게 이평선을 위쪽으로 해서 이격도가 커지죠. 커지면은 이게 다시 한번 수렴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올라가면 다시 한번 수렴을 하죠. 이런 식으로 이 이평선하고 마주치는 가격대, 이 캔들 차트가 마주치는 선이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조정이 보여서 여기까지 닿을지 아니면 이 가격대를 유지하면서 이 EMA 선이 위로 향하면서 한번 부딪혀 줄지 요걸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쉬어가는 패턴이 맞죠. 어느 정도는. 그래서 좀 쉬어가야 된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레버리지 자동 거래 변동성 커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브스에서 개인 투자 참여가 관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들 변동성이 결국에는 레버리지라는 거는 이제 타인이나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지렛대 삼아서 투자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변수와 이런 개인 투자자의 참여 부진이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라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어찌 보면 이게 이제 중요하게 좀 봐야 될 부분은 그거인 것 같아요. 이 레버리지를 사용하거나 자동 거래를 사용해서 변동성이 커진 부분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이 시세를 움직이는 세력들의 움직임들이 당연히 이렇게 출렁임이 있게 만들어줘야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그 투자를 좀 이제 방해를 할 수가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계속 마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효과들이 있죠. 이렇게 하면 이 사고팔고 하면서 계속 비트코인의 개수는 줄어들고, 그리고 이 세력들은 오히려 그때 이제 주워 담는 거죠. 이제 그런 형태들로 갈 가능성이 좀 개인적으로는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레버리지와 같은 요인의 결과이지만 개인 투자자와 일반 대중이 여전히 시장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변동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지난 6월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견인한 건 개인 투자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더 블록에서요. 그래서 미디어에 따르면 지난 6월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의 방문자 수는 1억 7,400만 명 정도가 됐는데요. 이는 이제 직전 달 5월과 비교해서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같은 기간 비트코인의 가격은 78%가 상승을 했다. 그럼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가격을 끌어올렸다기보다는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의 가격을 지금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 비트코인이 상승했던 그때 2017년 말 그때의 가격 흐름과 지금은 좀 다른 양상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이
폼의 형식으로 끌어올린 시장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개인 투자자들은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이 시장에 열광하고 몰려드는 그런 시장이 온다면 그 비트코인은 뭐 가격이 뭐 사상 최고치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도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좋은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그런 개인 투자자가 이제 참여하면 그때부터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시장이 될 거예요, 아마. 근데 그때 변동성이 더 커지겠죠. 개인 투자자들이 더 많이 들어온다면 사고팔고가 굉장히 극심해질 겁니다. 지금은 그나마 양반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모든 인도 은행들 리플 엑스커런트를 채택할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도 은행들이 이제 그 리플의 엑스커런트를 채택하는 거에 대해서 그 미디어 그 채피켓에 따르면 이 사친 메이슈라는 인도 벵갈루에서 열린 디에 페스트 2019에 참석해서 이분이 이제 그 리플의 소프트웨어 통합 엔지니어입니다. 사친 메이슈아리 이분이 이름 되게 어렵네요. 근데 이분이 이제 모든 인도 은행들이 리플의 해외 송금 플랫폼인 엑스커런트 4.0을 채택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다고 해요. 이때 그래서 리플에 지금 인도의 모든 은행들이 이제 리플의 탈중앙화 금융 툴인 엑스커런트 4.0의 최신 버전을 구현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요거는 아무래도 이제 리플의 직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리플 홍보에 조금 더 힘을 실는 말일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수십 개의 금융기관이 이미 리플렛에 가입을 해서 내부적으로 엑스커런트 플랫폼을 테스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 2분 만에 중동에서 인도까지 결제를 했고 트랜잭션에 대한 전반적인 검증도 마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도 내 자신들의 이제 파이프라인이 시장 점유율은 50%에 달한다라고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그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그 아무래도 직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인도의 인구가 13억 3천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은행 거래를 하지 않는 언뱅크드 사람들, 그러니까 은행을 거래를 하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이 많은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모든 은행들이 엑스커런트를 채택한다면 대규모 XRP 채택이 진행될 수도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엑스커런트를 이제 활용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늘어난다면 긍정적인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요건 좀 후속적인 확인이 좀 필요한 뉴스인 것 같습니다. 이분의 말들이 또 중요하긴 하지만 공식적인 발표들도 또 기다려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인도 은행들이 이렇게 사용을 한다는 건 뭐 긍정적인 뉴스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미국의 금융업체 CEO 비트코인 1만 4천 돌파하면 뭐 2만 달러 직행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는 내용들도 있는데요. 영국의 이제 금융 관련 사이트 어드밴스드 파이낸셜 네트워크의 클램 체인버스 최고 경영자가 이날 포브스를 기고를 통해서 기술적 차트를 감안할 때 현재 비트코인 시장은 매우 강해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1만 4천 달러 돌파하면 2만 달러를 직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1만 4천 달러가 다시 와야지만 또 그 다음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아직까지는 1만 4천 달러가 먼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이제 알렉스 크루거도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만약 1만 1,900달러까지 떨어지면 완전한 후퇴가 예상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현재 핵심 영역은 12,300달러 이상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 이날 비트코인의 추락은 비트코인에 대한 알트코인의 하락 추세가 마무리됐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물론 이날 현재 알트코인 시장은 여전히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하락세에서는
알트코인이 가기가 정말 어려운 시장이죠. 그래서 알트코인들이 빠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아무래도 장기적인 전망들이 좀 필요해 보이는 순간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SEC에서요, 블랙스톡의 퍼블릭 토큰 세일 진행을 최초로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SEC, 그러니까 SEC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입니다. 근데 이쪽에서 최초로 퍼블릭 토큰 세일을 허가해줬다라는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요. 원래 ICO를 계속 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ICO 자체가 시장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승인을 해줬다. 토큰 세일을 진행을 최초로 승인해줬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뉴스라고 좀 보여지고요. 실제 ICO 단속을 많이 했었습니다. SEC가 투자 보호법 명목으로 철저히 단속을 시작했었는데 그럼으로써 이제 ICO가 많이 죽었었죠. 근데 이번에 이런 퍼블릭 토큰 세일 진행을 승인했다는 부분 자체가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좋은 신호가 될 수 있을지 추가적인 신호들을 한번 확인해 보죠. 자, 그리고 XRP에 대한 가격들 봤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봐야 될까?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 분석들이 있을 텐데요. 아까 비트코인이나 지금 XRP나 이더리움이나 이것들은 특별히 이제 상위권 코인이기 때문에 제가 좀 기술적 분석들을 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여러분들 보면서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XRP는 지금 현재 주봉으로 봤으면 0.28달러 선이 가장 좀 지금 최저선입니다. 근데 아직 그 선까지는 내려오진 않았죠. 그래서 지금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마지막 진짜 이제 지지선, 방어선입니다. 근데 이 방어선은 꽤 튼튼한 방어선이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0.28달러 선까지 이제 내려오는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더리움도 지금 이제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273달러 선, 이 선을 지금 이제 지켜줄지 아니면 이걸 깨고 더 내려갈지도 한번 지켜봐야 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가격 흐름들 한번 주목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더 하락하더라도 이더리움은 앞으로 긍정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좋은 흐름은 나올 거라고 보는데 단기적으로 시세가 하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두고 여러분들 조심해서 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우선 상승을 하면 더 여기서 지지를 받고 상승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라이트코인도 가격 흐름들 하락하는 흐름들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103달러 선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 선이 지금 이제 하락 추세를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어서 어디까지 지금 내려갈지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100달러 선이 조금 이제 주요한 지지선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데 이 선을 지지받고 올라가야지 이제 턴이 돼야지 될 것 같고 지금 비트코인이 계속 하향 조정세를 보인다면 더 하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지켜봤고요. 여러분들 전체적인 시장 이 조정 장세가 지금 나온다고 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당연히 그 부분들은 많이 공감이 되고 저 또한 그렇게 이제 걱정을 하면서 시장을 바라보던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었었는데 지금은 좀 그렇게 바라보진 않아요. 시장 자체는 항상 오름세와 내림세는 단기적으로 항상 나옵니다. 그러면 이럴 때마다 여러분들 과거에 이럴 때마다 계속 이 조정 나온다고 마음이 계속 들락날락 그리고 계속 두려워하셨다면 이거 못 들고 있었겠죠?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에서 절대 이 시세를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때마다 흔들려서 사고 팔고 하셨다면 절대 수익이 나오지 않죠.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갈 거라면 그냥 믿고
이 자체를 시장 자체와 비트코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가면은 어, 마음 편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내려본다면 좋은 가격대니까 추가적으로 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좋게 생각을 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마음 편히 여유 갖고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판단이 더 중요하고요. 초보로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공부 먼저 하시고 여유롭게 투자하셔도 늦지 않으시니까요. 천천히 책 좀 한번 보시고요. 블록체인도 한번 공부해 보시고 비트코인이 뭔지도 한번 좀 알아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천천히 조금씩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투자에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빨리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까요. 투자하실 때는 꼭 스스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